자, 두 분 모셨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치사회에다 맥을 잘 짚으시겠다. 다 맥을 짚어버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의 맥이라는 있었죠. 네, 있었어요. 네, 술술 풀려요. 네.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맥 소장을 찾아주시면 예. 다 맥을 짚어드립니다. 오. 진맥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제 서 소장이나 맥 소장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아 그럴까요? 예, 이게 괜찮은데. 맥 소장. 맥 소장? 가끔씩 열받으면 맥도 짚어요. 좋은데 이거. 명. 자, 맥 소장. 윤희석 대변인은 모르는 거 차릴 생각 없습니까? 뭐 분노와 뭐 이런 거. 공달. 공달 연구소장. 아직 안 잘려가지고. 공천을 달라. 아직 안 짜니셨구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괜찮은데. 예. 예, 맥 소장. 예. 이제 방송가를 이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접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2대 국회 때 맥 소장. 자, 일단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통령실의 사전 예고는 이거였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자회견 전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우리 맥 소장. 네.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 소상히 설명됐습니까? 안 됐죠. 제가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를 끝까지 지켜보는 건 좀 솔직히 어제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이제 하이라이트 대변인인데 안 봤어요.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봤죠. 예. 예, 뭐 개인적인 어떤 뭐 호감도도 있고 해서 예. 좀 필요한 부분 봤는데 어제 정확하게 모두 발언 22분, 뒤에 110분에서 132분을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봤거든요. 예. 근데 22분을 얘기를 하자니까 22분 자화자찬인데 예전에 이제 총선 참패하고 나서 국무회의 때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 잘했는데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랬는데 왜 내 맘 몰라주세요. 그대로 그냥 재현된 거고요. 그다음 110분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 한 5초 정도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 부분은 됐고 나머지는요. 그냥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뭐 최병 특검 안 받겠다. 김건희 특검 안 받겠다. 나는 바뀔 거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얘기들로 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그동안 말로 때워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말로만 때웠어요. 행동이 없이. 그리고 이번 132번도 총선 끝나고 나서 또 말로 때우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점에서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잠깐 너무 센 표현인데, 자 이건 좀 약간 순화를 하겠습니다. 구제가 불가하다. 예, 이건 약간 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순화해야죠. 예. 소영주 의원의 방심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제가 불가하다. 예, 개인 의견. 구제를 구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전파 탔어요. 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보기에는 궁금했던 거랑 오해가 다 풀렸습니까? 다 풀린 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근데 뭐가 풀리고 뭐가 안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계셨잖아요. 예. 근데 어제 사과라는 단어를 쓰셨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정치 공세다. 이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 정치적 그 뭐라고 할까 했어요. 모략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본인을 공격하기 위한 거다라는. 아니 백 식으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들께 좀 다가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을 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또 어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임명 과정을 밟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견.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높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이제 특검법 관련 얘기인데 뭐 아쉬운 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논리가 저희가 바뀔 게 없어요. 그건 대선 전부터 쭉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온 얘기고 예. 뭐가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정권 출범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 치르면서 얘기했었던 논리가 바뀔 게 없다. 네.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상병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부 수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공수처라는 엄연한 국가 공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을 밟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 법안 내용에 독소장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지명에 가까운 추천한 분들만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보죠. 총선 패배 원인도 어제 대통령이 언급했던 거로. 이게 아마 저 30분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의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거는 맥소장. 맥소장 좋은데? 네. 맥소장 어떻게 들었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국정 성과가 미흡했고 그거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에게 책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로 저는 들었는데. 애매해요. 아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체감 얘기를 많이 해요. 체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해요. 뭐 원전 얘기도 하고 뭐 민생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잘했는데 국민들께 체감을 못 시켜드린 게 송구하다, 부족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정 방향에 대해서 틀린 거 없다. 그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혼을 냈을까요? 대통령을. 이유는 뭐냐면 국정기조도 생각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국정기조가 맞지 않다. 그러면은 몇 가지는 좀 고쳐야 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바뀌는 거 아닌데 대통령도 안 바뀐다. 나쁘게 안 바뀌어요. 나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결국에는 그 체감을 못했으니까 이제 제가 체감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체감시켜 드리게 소통할게요. 그 얘기였어요. 요지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들으면서 그냥 재방송을 보는 느낌? 지난 국무회의 때 총선 이후의 메시지와 이번에 2년 만에 거의 근 2년 만에 하는 이 대국민 보고도 똑같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래 보여요. 어떻게 들으세요? 동체 시력이 별로 안 좋으신 분 같네. 너무 달랐잖아요. 뭐가 달라요? 달랐잖아요. 어떤 형식도 달랐고. 그러니까 껍데기뿐이었어요. 형식만 달라졌어. 아니, 인정할 포장지만 건- 바뀌어졌어. 제 말씀은 그 맥 소장님이 맥을 잘 짚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잘 인정할 짚고 거는 인정을 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재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게 방금 전에 달라졌는지 제가 얘기를 설명을 좀 했잖아요. 해주십시오. 사과라는 단어를 썼고 네. 정치공사라는 단어를 안 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변화 이런 거는 평가를 해주셔야죠. 아 그러니까 제가 한 5초 정도는 그래도 좀 뭐 바뀌었구나 했는데 처음에 22분 앞에는 모두 발언해서 그랬어요. 힘드시죠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두 발언이. 근데 그 뒤로 똑같았다는 소리죠. 힘드시면 제가 이걸 잘못했고 국정기조가 이랬고 야당과 협치가 안 됐고 정치를 무시했고 의회를 다 파괴시켰다라는 부분을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쭉 나열식으로 하고 나서 체감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더 하겠습니다. 이거 끝이었어요. 요지가. 알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던 건 어쨌든 사과 드립니다. 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좀 비판하는 건 특검법 거부. 근데 특검법 거부 논리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일종의 재발 방지책 같은 거잖아요. 뭐 재발 방지책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안 좋게 좀 거슬리는 분들 계시겠지만 문제는 제2부속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만들어서 저 김건희 여사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도 좀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때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어제 대통령의 그 사과 한마디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가장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고려한다고. 그래서 아직 그게 뭔가 국민들께 보여드릴 만한 진척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한 것이지 저는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조직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요. 민정수석실도 생겼잖아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적어도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추측입니까? 추측과 기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아예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막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왜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궁금한 건 지금 거의 3달 넘게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뭔가 좀 변화라든지 뭐 무슨 예를 들면 제발 이런 게 나와야지 편하게 본인도 활동하기 수 있을 건데 어제 대통령 사과 그거 한마디를 계기로 활동을 하려는 건지 다시 제가 뭐 활동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정치적 공세의 이 레토릭을 쓰는데 보통 이제 죄진 사람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자체도 명품백 받은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있는 것이고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털지 못하니까 결국엔 공식 행사들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현수 검찰총장이 시원하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던졌으니 내놓으면 돼요. 내놓고 공식적으로 공식 행사를 검찰에부터 시작하셔라. 그러면은 대통령도 편하실 텐데 대통령도 제가 봐서는 그 김건희 여사하고 조율이 안 된 어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조율이 안 된 발언. 그거 일단 추측.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사과드린다. 이게 지금 예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다가 한번 윤한 갈등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가 한번 난리 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비슷한 취지?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근데 이 얘기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게 가장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족쇄를 풀어줄 만한 사과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요 이 정도 억성이 안 찹니다. 그럼 활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활동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검찰에서 활동하셔야죠. 수사를 받으시죠. 자, 요거 이제 개인 의견으로 정치 평론을 해야지 왜 예능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털면은 국정이 다 풀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 관계자는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 얘기 좀 해보죠. 뭐 최상병 특검 얘기는 앞서 많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도 나왔어요. 이 총선 후 식사 자리가 불발된 거 요거 관련해서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연락하라는 얘기죠. 그죠. 언제든 만나겠다. 근데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 간 거잖아요. 식사를 하자고.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남이 성사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락을 해야 되는 순서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 저 속 다 괜찮아요.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식사해요. 요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두 분의 개인적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인정하셨듯이 이제 비중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인이 안 만날 리는 없어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 만나시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 만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만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착각한 게 있으신 게 떡 줄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왜요?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열려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필요해요. 쓸 카드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엮여서 내 정치적으로 좋을지 말지 지금 엄청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좀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밥 먹자고 할 때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설정이라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등판을 해야 될지 말지 등판을 정치권에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갈 때 내가 과연 여기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하고 있다. 지지도 20% 초반이긴 하지만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안 끝났다. 3년은 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좀 그 틈새에서 뭔가 돌파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변할 기세가 없다. 그럼 이거 각을 세워서 가야 되나?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이 될 거예요. 기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거기가 맥이네. 맥이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맥 소장의 이 맥.
진맥. 네, 뭐 그 정도는 뭐 맥을 안 짚어도 안색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먹이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먹이는 거야? 알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처방까지 내려야지. 맥만 짚으면 뭐예요? 저거 나와야 될 처방 거. 내려요? 자, 처방. 아무리 지지율이 낮더라도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한 25년 전에 나와 있잖아요. 25년 누구? 김영삼, 이회창을 한번 보세요. 너무 멀리 갔어요. 네. 멀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4년 8개월을 있었어요. 이회창 당시 총재가. 네. 결국 대통령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보셔야 되고 그 1차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과의 마지막 영수회담도 완전 틀어진 거. 네, 그거 그러니까 얘기하시는구나. 1차 97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회창 총재가 97년 얘기요? 예, 2002년 말고 두 번 네. 있었잖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지율 그렇게 낮았지만 결국은 이인자라는 분을 출마시켜가지고 당선 안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해야죠. 그때는 이제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 정치 맞지 구도상 맞는 얘기 있어요. 근데 25년 전은 너무 멀리 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 환경이나 여론 조성이 레거시 위주로 갔던 거고요. 네. 지금 현 25년 이후에는 지금 뉴미디어가 발달해서 지지층이나 국민들이나 받아들이는 속도 엄청 빨라요. 저는 이제 그런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계자인 김대중 이회창이라고는 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김영삼, 이회창. 김영삼 이회창.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봐보면 최근에 한국일보 인터뷰 함 원장이랑 임 교수 둘이 나와서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는 또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함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보수의 지지층을 잃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등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까지 하는데 그 정보 습득이 보수 지지층이요 실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25년 전에는요 신문을 통해서 아주 늦게 전파가 됐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긴 만났는데 그 만나는 시점들을 빨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나기는 만날 건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대로 떡을 가지고 올지 안 가지고 올지 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비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격을 할수록 본인의 정치 인생은 빛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럼 좀 조언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야권의 여권 분열 책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진단입니까? 적어도 올바르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의미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대선을 생각할 거고 대선 당선이 당연히 목표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뭐 10% 이길 대선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이랑 각을 세웁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거 어제 사실 이게 저는 지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로 넘어가고 막 외교로 넘어가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대변인 막 후딱후딱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올까봐 자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으로 제가 봤잖아요. 혹시 요거 추정입니다. 요거 추정이요? 함성득 교수 이명백 교수 요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 정보 많잖아요. 요거는 제가 들었어요.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한국일보 기사잖아요. 그 보면은 쓰신 분이 두 명이에요. 기자가 그 중에 한 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그 정치대학원의 단인데요. 그래서 기사 메이드가 됐다. 이 얘기는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이후에 제대로 뭔가 공인된 게 없다, 뭐 얻은 게 없다. 그래서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에게 인터뷰를 해서 뭐 도장을 찍으라는 식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문서로 뭔가 나오게끔 그런 압박성 인터뷰를 하라고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전원이에요, 이거는? 네, 전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다 팩트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라는 게 한 다리만 건너면 이렇게 바뀌는데 함성득 원장, 뭐 이명백 교수는 그렇다 치고 함성득 원장이 한 얘기가 본인이 막 살을 붙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과 소통 과정에서 뭐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뭔가 뭐 그런 게 좀 섞인 느낌이에요. 그런 말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선은 비선으로 남아야지. 비선이 어떻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 신상을 드러내요. 그 비선 두 명이 손잡고 넥타이까지 맞춰 매고.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보는 소식이어서. 그건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고요. 신문이랑 인터뷰라는 것들은 본인의 어떤 겪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의 여부는 떠나서 근데 두 분의 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두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뭘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뭐 거짓말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취재를 해봤죠. 예. 의도가 뭐야? 그랬더니 요지는 그겁니다. 영수회담이 진짜 뭐 갑자기 급무사를 타고 됐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맹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얻은 게 없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이 뭐냐? 그러니까 얻은 건 없고 그냥 소통하겠다는 그냥 이미지만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상의를 해서 특히나 함 원장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줘야겠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 인터뷰를 했대요. 대통령 협치에 대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정성이 이 있다. 야당과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는 말을 여기서 녹여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이 파장이 어. 이렇게 좀 네. 다른 효과를 불러온 거죠. 자, 보수층의 화를 북돋는 그러면 거죠. 그 얘기대로 하면 함원장의 본인의 생각,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협치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남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하는 사람은 총리로 쓰지 않을 거고 대선 경쟁자는 비서실장 쓰지 않을 거예요. 요거만 남았거든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당원들 분위기는. 안 좋죠. 예. 예. 이게 파장도 있을 거로 봐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마무리될 거로 봐요? 파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부글부글 하는 거는 이제 당원 게시판인데 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접했단 말이에요. 이제 해석은 끝났고 이걸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막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이 계속 이제 잠재돼서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은 이거는 되게 커요. 제가 볼 땐. 엄청 커요. 대통령에게 이대로 끊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일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얘기를 한것 같고. 누구요? 권영세 의원이요. 예. 박영선, 양정철 이분들에 대한 기용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마치 확인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예. 이건 좀 크다. 그래요. 예, 당원 그런 게시판 보니까 지금 상당히 크더라고요. 개딸 윤석열 막 이런 막 댓글이 올라와요. 개딸 해라. 우리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봐요? 봤죠? 그 로그인해야 보도에서 되는데. 보도로 가끔 보도로 트로이 목마 얘기도 나오는 거. 트로이몽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전 비대위원 다시 판단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 상황 변화들을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축이 한국일보 인터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2년 만에 국민 메시지 자체를 보고 알겠습니다. 아 답이 안 나오는구나. 네. 예. 자기의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가셔야 됩니다. 네. 네, 뒤에 이제 저기 이상한 두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예, 예.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